당신이 잊지 못할 이야기 히스토리 하이스토리.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하이스토리의 DJ 정윤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산과 바다가 모두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의 이야기인데요.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휴양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강원도인데요. 저는 이곳을 생각하면 시골에서 감자와 옥수수를 먹는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관동지방으로도 불리는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과 영서로 나뉩니다. 두 지역은 지형과 기후가 모두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역사에 대해 우리 함께 이야기해봐요. 오늘 들려주고픈 이야기. 강원도의 역사는 양양 오산리 유적을 통해 신석기 중에서도 전기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역사시대에는 한민족의 근간이 되는 예맥족이 살았던 곳으로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로 완전히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북진 정책으로 진흥왕 때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이후 후고구려 그리고 고려의 영토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나 지형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중앙정치에서 점차 밀려나게 된 강원도는 외부의 변화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강원도 내에서 자체적인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명주 군왕 김중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김중원은 성덕왕 사후 왕위 계승전에서 패배한 인물로 팔을 피하기 위해 당시 명주라고 불렸던 강원도의 거점 도시 강릉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후 명주군왕에 봉해진 김중원은 강릉 김씨의 시조가 되며 강력한 호족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럼 잠깐 쉬고 와서 마저 이야기해봐요. 강원도는 조선시대가 되어서야 영동과 영서의 거점 도시인 강릉과 원주의 앞글자를 따서 강원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에게 관동팔경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관동지방의 8개의 경관은 일생에 꼭 한 번은 경험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며 관동유람은 선비들의 로망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강원도는 오가기가 어려워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인식되며 유배지 혹은 권력에서 밀려난 관리들이 찾는 땅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치열한 독립운동이 펼쳐진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강릉에서는 여운형을 선생으로 모셔와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강릉의 3.1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여운형 지지 세력이 강하게 형성되며 사회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이 일대를 장악하며 좌익 활동한 사람을 모두 처단하여 이 일대는 과부촌이 되어버렸고 여성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초당 두부를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사소한 음식에도 여러 사연이 있는 걸 보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역사 지식.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목! 오늘은 설악산 국립공원의 울산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악산의 울산바위. 혹시 뭔가 어색한 부분을 찾으셨나요?
네, 부산의 바로 위에 위치한 울산은 설악산과는 꽤나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설악산에는 울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위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태초에 조물주가 천하에 으뜸 가는 경승을 만들고 싶어 온 산의 봉우리들을 금강산으로 불러 심사했다고 합니다. 경상도 울산에 있던 울산바위도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갔지만 덩치가 크고 무거워 지각하는 바람에 금강산에 들지 못했다고 해요. 그대로 고향에 돌아가면 체면이 구겨질 것을 걱정한 울산바위는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할 곳을 물색했고 하룻밤 쉬어갔던 설악이 괜찮겠다 싶어 지금의 자리에 눌러앉았다고 합니다. 울산바위에 대한 전설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지는데요. 조선시대에 설악산 유람을 왔던 울산 부사가 이 울산바위의 전설을 듣고 신흥사라는 절을 찾아가 주지스님을 불러 울산바위의 바위가 설악산에 있으니 땅세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주지스님은 억울했지만 마지못해 매년 땅세를 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신흥사의 동자승이 울산부사에게 더 이상 세금을 낼 수 없으니 울산으로 도로 바위를 가져가라고 했고 이에 화가 난 울산부사는 바위를 제로꾼 새끼로 묶어주면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동자승은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의 지역에서 많이 나는 풀로 새끼를 꼬아 울산바위를 동여맨 뒤 그 새끼를 불로 태워 재로 만들어 제로꾼 새끼처럼 만드는 꾀를 내었죠. 당연히 울산부사는 바위를 가져갈 수 없었고 주지스님은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후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의 지역을 한자로 묶을 속에 풀초자를 써서 속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큰 덩치를 끌고 올라온 울산바위도 꾀를 낸 동자승도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울산바위, 이젠 절대 잊혀지지 않겠죠? 당신이 잊지 못할 이야기, 히스토리, 하이스토리. 오늘 저와 나눈 강원도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소 생각이 많거나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을 때 저는 강원도로 훌쩍 떠나곤 하는데요. 부담 없이 놀러 갈 수 있는 곳이면서도 산과 바다를 모두 느낄 수 있어 저만의 힐링 장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양의 낙산사를 추천드릴게요. 반동 8경 중 하나이기도 하고 천천히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기에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각양각색의 매력,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쉽고 재밌는 이야기 가져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DJ 정윤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당신이 잊지 못할 이야기, 히스토리, 하이스토리. 지금까지 제작의 한가은, 기술의 유동재, 진행의 정윤재였습니다.